삼성은 1983년 11월 64kg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삼성은 64kg 개발 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56kg, 1메가, 4메가 D램을 잇따라 개발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기술 격차도 4.5년, 2년, 그리고 6개월로 점차 단축됩니다. 특히 1990년 개발된 16메가 D램부터는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어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고 1994년 256메가 D램마저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로 우뚝 섭니다.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1987년 세계 7위에서 1990년 2위로 1992년에는 점유율 13.5%로 세계 1위를 차지한 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이 일본이 선도하고 있던 D램 부문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품질도 좋았지만 가격 측면에서도 일본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반도체 무역 전쟁 이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본은 반도체 가격을 미국과 약속한 금액 이하로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에 D램을 판매할 수 있었고 점유율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D램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일본으로 향해 있던 칼끝을 한국으로 겨누게 됩니다. 1992년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 현대, 금성 등 한국 반도체 3사를 상대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해 10월 예비 판정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받았고 삼성은 8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덤핑 관세 80%를 그대로 받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반도체 업계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명의로 한국산 반도체가 미국 컴퓨터 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문의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에 보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반덤핑 대책 협상 전담반을 꾸렸고 미국 컴퓨터 업체인 IBM, 애플 등 대관 담당자를 개별로 설득했습니다. 그 당시 개인용 PC 보급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서 메모리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우호적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을 주도한 인물이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수시로 만나 조언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도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죽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망하면 미국 컴퓨터 산업계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득했고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을 키우는 것이 일본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1993년 3월 미국 상무부는 관세율을 확정하는데 관세율은 삼성은 0.74%, 현대는 7.18%, 금성은 4.97%였습니다. 예비 판정에서 80% 이상을 받은 관세율이 이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일본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미국의 제재가 한국을 누를 것이라 생각한 일본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관세율 확정 이후 반도체 3사는 국제무역재판소에 재심을 요구하며 반덤핑 관세를 낮춰나갔고 삼성은 1995년 8월 0.22%의 판정을 받습니다. 반덤핑 관세율이 0.5 이하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미국 상무부가 국제무역재판소의 판정을 수용함으로써 삼성은 덤핑 혐의를 벗게 됩니다. 현대와 금성은 덤핑 혐의를 벗지 못해 미국 통관시 상무부의 관세를 예치함과 동시에 매년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2000년 9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반덤핑 통상 분쟁은 일단락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